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동영상 곧바로 가겠습니다. 영생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흡혈입니다. 흡혈. 아시죠? 흔히들 뱀파이어. 그죠? 이 친구들 재수만 좋으면은 영원히 삽니다. 황제, 재벌 이분들 그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히 살지는 못했죠. 진시황도 수원 정독으로 죽었고, 지금 미국 대통령들 대부분 치매, 알츠하이머, 뇌출혈, 심근경색이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추가당하죠. 그들이 살기 싫어서 이렇게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모두 넘쳐나는데 미인들 늘렸죠. 왜 죽었을까요? 생자 필멸, 그죠? 그래서 그렇겠죠.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평등한 거죠. 근데 이 유일하게 평등하던 게 지금 영생이 어느 정도 가능해짐으로써 평등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뱀파이어 될 수만 있다면은 한 번쯤 그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뱀파이어 되는 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되시기를 바라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케냐의 마사이 마라의 마사이 부죠. 이분들 한테 마사이 워킹으로 유명한 신발이 있었죠. 그걸 이 사람들 되게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오래 산다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설탕도 들어가고 콜라도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썩 오래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지방의 역설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읽을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우유하고 피만 먹죠. 물이 워낙 오염이 되어 있고 지저분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건강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수명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접근을 해보죠. 포유류 수명은 그 덩치가 크면 오래 삽니다. 북극고래가 211년, 영인 이상 산다고 되어 있고 아프리카 코끼리는 70년 살죠. 우리 사람들에 비하면은 오래 못 삽니다만은 사람들은 좀 예외적인 존재고 일단 그건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집치는 2, 3년 실제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저는 살겠죠. 조건이 좋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 그 예외적인 게 소형견들이 애완견들이야 대형견보다 오래 산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인도어, 아웃도어의 개념일 겁니다. 집 안에서 사느냐, 집 밖에서 사느냐 이런 어떤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진돗개는 큰 개들이 실내에서 사는 애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 키우기도 하고 이런 애들 되게 오래 삽니다. 아토피나 이런 잡스러운 병들이 좀 와서 그렇지 실제 수명은 밖에서 산다는 건 가혹한 거죠. 심장성 상충에 걸리게 만드는 모기들도 많고 겨울엔 춥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생명을 빨리 죽게 만듭니다.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암도 많이 걸리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흡혈하고 관련된 동물 흡혈박쥐죠.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게 이 박쥐인데 이 박쥐들이 되게 오래 삽니다. 그 박쥐들 중에서도 이 흡혈박쥐는 40살 이렇게 살아요. 40년이나 살아요. 사이즈로 보면은
4, 5년 살아도 이상하지 않은 애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어, 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제 필자는 피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라펠박쥐들이 체온 조절에 능한 달인들입니다. 얘네들이 겨울에 뭐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파충류들처럼 이렇게 체온을 많이 떨어뜨려요. 떨어뜨리고 이제 뭐 날아다니거나 이런 활동이 필요할 때는 체온을 이렇게 급속도로 올리고 그런 데 능하 조절에 능하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 대사량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은 활성산소의 발생량이 줄어드는 거죠. 활성산소의 발생량이 줄어들면은 뭐 암이 걸리거나 각종 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줄어들어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비결이 너무 간단한 것 같네요. 네, 한 장 더 나가도록 하자. 두 번째 비결, 텔로미어. 이건 뭐 아는 사람들 많이 압니다. 저기 유전자가 있으면은 뭐 양쪽에 이렇게 캡이 있는데 그걸 이제 텔로미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 하냐면은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든답니다. 줄어들어가지고 일정 크기 이하로 줄어들면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뭐 암에 걸리거나 등등 해서 죽는다. 이걸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또 영생의 비결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텔로미어의 어떤 사이즈만 가지고 보는 과학자들은 이제 뭐 당연히 그걸 봅니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현미경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길이를 잴 수 있는 거니까 과학자적인 사고방식이고 실제는 판타지 소설 작가로서 그리고 물론 수의사 25년 임상 경력의 수의사기도 하지만은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 줄어드는 어떤 활성산소의 피폭에 의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 줄어드는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자, 이 장수 에너지 전략이 곧 장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은 수명이 가장 긴 동물들은 냉혈동물들일 수밖에 없죠. 체온이 낮은 만큼 이제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상어, 그린란드의 바다 밑에 사는 상어 400년 이상 살 수 있고요. 바다 코끼리 거북도 183, 랍스타 뭐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는데 로브스타라고 랍스타요. 우리가 아는 140살까지 여건이 산답니다. 얘네들이 7년에 1파운드씩 성장한다는데 텔로미어가 전혀 줄어들지 않아서 영생동물로 불립니다. 사람들이 식탁에만 오르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변온동물 말고 황혼동물 중에서 북극고래가 되게 오래 살려. 덩치도 크지만은.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차가운 수온을 견디기 위해서 피하지방층이 이 정도 50cm 이상 열이 거의 안 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표면적이 작은 거죠. 그럼 이렇게 있는데 빨리 넣게 하려고 그러면 깨잖아요. 그러면은 표면적이 합치면 표면적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녹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면적이라는 게 덩치가 클수록 상대적인 표면적이 적다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그렇게 두꺼우니 그죠? 대변 정도는 되죠. 그러면은 냉혈동물 수준이죠. 에너지를 조금만 생산해도 밖으로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전자나 세포나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에 의한
데미지를 적게 입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텔로미어하고 뭐 거리가 조금 벌어지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활성산소에 노출이 되면은 세포가 빨리 망가집니다. 오래 살지를 못하고 그럼 또 저기 이 분열을 해가지고 갈아치워야 되겠죠. 이제 반대로 활성산소가 덜 발생하면은 텔로미어가 훨씬 적게 닳는다는 의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살아가는 나무,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나오는데요. 수천 년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라고. 근데 살아가면 좀 웃기는 게요. 1년 내내 꽝꽝 얼어 있다가 하루 이틀 정도만 살짝 녹아서 생명활동을 이어가는, 그렇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뭐 가늘고 길게 어떤 전형이겠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부럽지는 않습니다. 그 아기고공룡 둘리 아시죠? 얼음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현대 어느 날 해빙이 돼가지고 어린 공룡으로, 아기 공룡으로서 매스미디어에 만화책에 이렇게 등장했죠. 태어난 시간으로부터 계산하면 아주 최장수 공룡이겠죠. 과연 그럴까요? 이게 이제 실제 살아온 기간들은 잠장 기간들이니까, 그죠? 당시 모델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장수의 모델은 아니라고, 제가 원하는 모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그린란드 상어처럼, 연원동물들처럼, 개구리들처럼 체온을 낮춰서, 아니면 뭐 성장을 굉장히 늦게 1년에 1cm씩 자라가지고 뭐 루즈 맨하려면 180년은 자라야 되겠네, 그지요? 그것도 탈락이죠. 산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이 산소하고 실제로 수명하고는 약간 좀 반대 방향일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 얘네들이 계속 줄어들고 하는 것들은 산소에서 비롯된 활성산소들이죠. 얘네들이 훨씬 더 그 텔로미어에 데미지를 많이 가한다. 뭐 딱히 뭐 그런 연구 논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저자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서 굳이 찾아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본 겁니다. 뭐 이게 과학 논문은 아니고요. 이야기니까 주장이고 필자의 어떤 건강을 회복한 경험담하고 수의사로서의 어떤 진료 경험들, 실제로 그런 것들하고 약을 이렇게 짜는 것들하고 평생 필자가 열심히 읽은 책들, 물론 그 중에는 판타지 소설도 많습니다. 합쳐져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텔로미어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게 이제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죠. 얘네들이 이제 그 짧아진 길이를 그 복구시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좀 오래 살아보려고 뭐 그분들이 몫입니다. 그분들이 발견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면은 뭐 저희들도 대박이고, 그게 아니고 뭐 자기들끼리 먹고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고, 그 필자가 돈 안 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거 좀 줄일 수만 있다면은, 그죠?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가성비가 좋은 방법, 이론 이런 걸 찾아서 지금 재채기 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포분들이 가장 빠른 세포, 뭐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어릴 때 같으면은 그 장에 있는 상피세포들이 굉장히 분열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 걸렸다 하면은 장염이 걸리죠. 주로 바이러스들이, 장염 바이러스, 파보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분열이 빠른 세포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지나면은 심장 근육세포, 심근세포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분열이 빠른 게 있어요. 종양세포입니다.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많이 이제 끌어다 쓰고
그 숙주는 아주 피골이 상접하게 만들죠. 그 근데 이 종양 세포들이 텔로미어가 있어요, 얘네들도. 근데 얘네들은 안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제 무한증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뭐 암덩어리가 되면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뺏어야 되는 거니까 뭔가 변수를 많이 해결해야 되겠죠. 가성비가 떨어지는 영역일 겁니다. 뭐 연구를 해볼 만은 하겠죠. 다른 과학자분들한테 맡기고 필자는 갑니다. 필자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좀 줄어들지 않는 비결 이건 뭐 쉽지 않을 건데 종양세포 이야기네요. 여기에 비결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세포하고 달리 그 처음에 포도당을 반으로 쪼개고 해당하는 이 과정에서만 ATP를 얻고 저산까지만 만듭니다. 그래서 전자전달계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무지하게 이제 효율은 떨어지지만은 무지하게 많은 포도당을 소모를 해가지고 포도당을 저산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약간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물론 거기서 쪼갠 뭐 중간 물질들을 아미노산을 합성하고 하는 이런 원료로 사용하기도 해요. 하는데 이제 암세포의 어떤 생존 전략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저산하고는 나중에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산도가 높으면은 백혈구들이 특히 그 암을 잡는 백혈구들이 이주를 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리하게 암세포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생체가 그걸 복구시키기 위해서 혈관들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저산들을 얼른 간으로 운반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이건 날로 먹는 것을 한마디로 간을 어마어마하게 일을 시키고 자기는 가성비 뭐 사과를 예를 들어서 먹는데 한 입만 빼먹고 던져버리는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게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화끈하게 태우지 않음으로써 활성산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논문들이 있으니까 뭐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른 논문들이나 책들이나 뭐 영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존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곧 수명이니까. 이분 미국의 엘리 푸트본 그죠? 이분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이분이 신체적 활동만이 이제 짧아지는 걸 줄 수 있는 비결이다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이 운동이라는 것도 아주 마라톤처럼 시기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적당한 속도의 달리기죠.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호모사피엔스들, 우리 조상들, 신석기 시대도 살았죠. 이제 이 양반들이 적당한 속도로 달릴 때는 언제냐면은 원래 사피엔스들은 달리기로 사냥을 하는 종족이죠. 계속 쫓아갑니다. 사냥감이 뻗어버릴 때까지 뭐 몇 시간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호모사피엔스들은 땀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높아져서 고열 때문에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자산 축적, 이 부분도 우리 뭉친다 그러죠. 알이 배긴다. 그런 것들도 간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호모사피엔스들은 심지어 비타민 C 합성도 포기하면서까지 간에서 젖산을 포도당으로 다시 바꾸는 기능에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사냥감들이 저절로 뻗을 때 좀 돼서 창이나 돌도끼로 두들겨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돌아갈 때 걸어갔겠습니까? 자가용을
부를 수도 없고 트럭을 부를 수도 없으니까 적당히 잘라서 들고 뛰었겠죠. 그죠? 근데 아마 아주 적당한 속도로 달렸을 겁니다. 뭐 사냥감을 쫓는 건 아니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적당히 무거우니까 그렇게 더 빨리 뛸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빨리 갔겠죠. 왜냐면 동굴에 들어가면 애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그죠? 그 속도 거기에 이제 뭐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에 행복 호르몬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그런 운동, 적당한 운동이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줄여줄 수 있지 않나. 이제 작가의 생각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한 200년? 200년이 좀 그 시기 하면 뭐 100년도 좋죠. 이제 온전하게 살아가는 100년이요.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기본적인 논조는 황당할 겁니다. 뭐 무슨 이런 대책 없는 소리를 하느냐. 어, 수의사가 개고양이나 진료를 하지 왜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 처방을 하지 않으니까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주변에 뭐 개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 가족들 아토피를 무지하게 많이 치료가 아니고 어, 아토피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조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중에 아시게 될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어떤 발상들, 생각들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로 두 번째, 비결 두 가지까지 나갔네요. 흡혈하고 텔로미어하고 흡혈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옵니다. 뒤에 텔로미어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또 이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